안녕하세요. 이조입니다. 서울시 1인 가구 소비 품목 분석을 통한 탄소 저감 정책 제안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땡땡카드 전국 온라인 소비 품목 데이터를 이용해 서울특별시 1인 가구의 소비 행태를 분석했습니다. 이를 서울시 지역구별 생활 폐기물 배출량, 1인 가구 인구수, 탄소 배출량 데이터와 결합하여 탄소 배출량을 감소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MZ세대의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에 시행되는 탄소 저감 정책을 검토하며 가계의 참여 또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탄소 배출량 저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가계의 구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근 1인 가구의 비율 증가에 따라 영향력 또한 증대되고 있으며 2020년 11월 기준 가계의 31.7%가 1인 가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1인 가구 중 MZ세대의 구성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탄소 저감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인식이 강화됨에 따라 친환경적인 탄소 저감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저희의 프로젝트가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에 더불어 서울시에서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에코마일리지 제도의 실효성이 감소하고 MZ세대의 사회적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구성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MZ세대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여 이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 1인 가구 소비 품목을 분석하고 이를 외부 데이터와 결합하여 연관 분석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탄소 저감 정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계별 분석 과정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의 분석 프로세스인데요. 저희는 결론까지 총 9단계를 통해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1단계 탐색적 데이터 분석입니다. 저희는 이 과정을 통해 서울특별시 5개 권역 모두에서 이 상품 서비스가 가장 높은 비율로 소비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O2O 서비스 소비가 모든 권역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을 도출했습니다. 이 과정은 서울시의 품목별 소비 데이터의 생활권역별 차이를 시각화하고 품목별 소비에 대한 차이를 성별, 생활권역별로 알아보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1단계의 세부 분석 과정입니다. 시각화 그래프의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 알 수 있듯 분홍색의 이 상품 서비스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밑에 그래프에서는 이 상품 서비스 중에서도 O2O 서비스가 압도적인 비율로 소비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의 자세한 구성을 보여드리기 위해 대표적으로 동남권 거주 남성의 그래프를 띄워드리겠습니다. 2단계 O2O 서비스의 아노바 분석과 사후 검증입니다. 동남권과 서남권, 동남권과 동북권은 O2O 서비스에 대한 비슷한 소비 양상을 보이나 위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O2O 서비스 매출 건수에 대한 지역별 평균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과정은 앞 단계에서 1인 가구가 압도적으로 많이 소비한 O2O 서비스의 지역별 차이를 분석하고 이에 있어 지역 간 매출 건수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아노바 분석으로 평균 차이가 유의미하다고 나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그룹별 크기가 다른 표본 및 이분산을 분석할 수 있는 모델인 게임스웨를 사용하여 어느 그룹에서 소비의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습니다. 3단계 외부 통계 자료를 통한 O2O 서비스 분석입니다. O2O 서비스 소비 증가 양상에 따라 생활 폐기물, 특히 플라스틱이 증가함을 도출했습니다. 이는 O2O 서비스의 이용 현황을 시각화하고 O2O 서비스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야와 그에 대한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 전후 모두 MZ세대에서는 음식 주문 배달 O2O 서비스를 많이 이용했으며 코로나19 후에 소비가 10%포인트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19년, 20년 모두 O2O 서비스 중 음식 및 배달앱 서비스의 매출액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배달앱 시장에서도 음식 배달 서비스의 점유율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배달음식 서비스 거래액이 증가함에 따라 배달 쓰레기 또한 증가하고 있고 플라스틱이 주를 이루는 배달 쓰레기는 오염이 심해 재활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4단계 기존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의 결합 및 연관 분석을 시행하였고 쓰레기 배출량과 지역구별 1인 가구 O2O 매출 건수, 지역구별 주민수, 1인 가구 인구수가 상관관계를 가짐을 도출했습니다. O2O 소비량이 정말로 언급했던 외부 데이터와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분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기존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를 동일 기준으로 결합을 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아래에 있는 히트맵 이미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단계에서는 생활 폐기물 배출량에 대한 회귀 분석을 시행했는데요. 4단계에서 지역구별 1인 가구 O2O 매출 건수와 쓰레기 배출량의 가장 높은 인과성 확보를 통해 서울시 1인 가구 O2O 매출 건수가 늘면 쓰레기 배출량 또한 늘어난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이는 생활 폐기물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고 환경오염 척도를 알아보는데 핵심이 되는 생활 폐기물 배출량과 지역구별 1인 가구 O2O 매출 건수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각 변수들과 선형 회귀 분석을 한 결과인데요. 그림과 같이 선형성 확보를 통해 인과관계를 입증했습니다. 또한 다중회귀 분석을 통해 쓰레기 배출량에 대해 가장 높은 인과성을 가지는 변수가 1인 가구 O2O 배출 건수임을 확인했습니다. 6단계는 생활 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외부 효과를 분석했는데요. 생활 폐기물이 특히 플라스틱 배출량의 증가 양상에 따라 탄소 배출량 또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쓰레기 배출량과 탄소 배출량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현황 자료를 통해 분석하며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탄소 배출량과 쓰레기 배출량의 선형 회귀 분석을 통해 선형성을 확보하여 인과관계를 확인했고 정부 통계자료 및 선행 연구를 통해 플라스틱 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검증했습니다. 7단계는 이를 바탕으로 탄소 저감 정책인 에코마일리지의 실효성을 검증했는데요. 2019년은 가계와 기업 모두 전년 대비 탄소 증감률이 줄어들어 에코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입증하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은 가계의 탄소 배출량이 전년 대비 증가하여 에코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19년 대비 20년 절대적인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고 가계는 더욱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울시 자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재택근무 수요 증가가 가계 에너지 사용량 증가의 원인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탄소 배출량을 다시 줄이기 위한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증명했습니다. 8단계는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에코마일리지에 대한 사용자 의견 빈도 분석을 시행했는데요. 소비자들이 에코마일리지 제도의 혜택 중 포인트, 환급, 상품권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도출했습니다. 코로나 전후 의견 비교를 위해 18, 19년과 20, 21년의 게시물을 나누어 트위터 크롤링을 진행했고 에코마일리지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 분석을 위해 인스타그램 크롤링 또한 진행하여 빈도 분석하였습니다. 아래에 있는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에코마일리지 제도와 연계되어 있는 그린카드의 문제점인 카드 소지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점,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카드 혜택이 공과금 렌탈 할인과 위의 8단계 분석 결과를 통해 시민 참여형 플라스틱 배출량 감소 정책을 구성하였습니다. 바로 지역구 배출량 에코마일리지 제도인데요. 지역구별 플라스틱 배출 순위를 월별로 낮은 순위로 통계를 낸 다음 공과금 감면 등의 차등 혜택을 주게 됩니다. 위치 서비스 기반 플랫폼과 제휴하여 실시간 순위를 상시 노출하여 시민들의 군중심리 및 경쟁심리를 자극하고 SNS를 통한 민문화 및 챌린지 문화를 형성하여 MZ세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 배출량 감소 순위의 지속적 노출을 통한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제고하고 민 마케팅을 이용하여 청년층을 신규 유입시켜 MZ세대에도 환경보호 중요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합을 통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지역의 이득을 증가시키고 더 나아가 개인의 이익 또한 증대할 수 있습니다.
단계가 선순환된다면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 비용 또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 순위권 밖 지역의 참여율이 저조해질 가능성이 있으나 지자체의 협력과 개인에게 지급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석을 진행하면서 활용했던 데이터이고 이 부분들은 분석에 참고한 외부 자료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